네, 오늘은 종목을 좀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미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지수가 2% 이상 2.4% 정도 좀 빠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S&P 500도 거의 2% 거의 2% 정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주요 지수들이 지금 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도 쭉쭉 떨어지고 있네요. 굉장히 가파른데요.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게 좀 중요한데, 일단 좀 경기, 산업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경기 위축을 지금 시장이 지수에다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크게 올랐던 성장주, 뭐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급격하게 뭐 등락이 있었는데, 그래도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은 있었는데 지금 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표 중에 좀 유의미하게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신규 주택 판매 지수인데 예상치는 동일하게 계속 상승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좀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어요. 좀 꺾였어요.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았고, 코로나 이전보다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주택 경기가 좋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보인 거는 아무래도 부양책과 관련된 합의가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이제 좀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부양책과 관련돼서는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좀 진전이 없었는데, 일단 경기 지표는 그래도 계속 잘 나와가지고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했는데, 지금은 이제 꺾이는 게 눈에 나타나니까 바로 좀 시장 지수에 영향을 바로 직격타로 좀 주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요 지표들이 이거 말고도 앞으로 좀 꺾이는 모습이나 둔화되는 모습, 침체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시장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볼까요? 지금 확진자 수 추이가 또 전고점 뚫고 지금 올라가는 상태고, 일단 좀 여러모로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당히 좀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이제 경기 지표 자체가 이제 꺾이는 모습이 보이니까 시장에 조금 바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뭐 오전에 이제 단톡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일단은 좀 더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가능성을 봤어요. 왜냐면 그래도 코스닥은 지난 금요일에는 계속 위태롭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는 그나마 그래도 안정적이었어요. 네, 코스닥은 오늘도 그냥 바로 강을 건너버렸죠. 상당히 급락을 했고, 일단 뭐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시장에서는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뭐 영향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일단 직접적인 근거를 대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오늘도 좀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상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안 좋았는데, 지금 만약에 이게 동조했으면 코스피도 같이 흘렀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코스닥만 끝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삼성과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이, 삼성 관련주 시총이 다 크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수를 어느 정도 받쳐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원래는 좀 빠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받쳐준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오늘 미국이 많이 빠져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코스피도 어떤 개파락으로 해서 좀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코스피는 코스피인데 코스닥이 좀 문제죠. 코스닥이 지금 오늘도 크게 빠졌는데 만약에 지금 미증시가 여러 가지 악영향을 또뭐 악재가 또 나와가지고 크게 빠지면은 코스닥은 더 강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 코스피는 내일 일단 개파락으로 일단 봐야 되는데 오늘 좀 미증시가 잘 마감하기를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단톡방에서 장중에 환율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지금 위안화는 계속 강세가 상당히 좀 오랫동안 가파르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래서 뭐 원화 환율도 이제 동조되어서 뭐 움직인다고 이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이제 경제 펀더멘털 자체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산업 지수들이 세계에서 가장 지금 회복세 가장 좋고 지금 내수도 좋아서 지금 철강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서 지금 중국 내수가 상당히 진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뭐 철강뿐만 아니라 뭐 건설기계 이런 것들 수요들 특히 수출입을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량도 상당히 좀 커졌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위안화가 다른 통화에 비해 강세로 가는 거는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이 뭐 이렇게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만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한다는 건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걸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뭐 중국 위안화와 동조된다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만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안 좋은 게 이런 거예요. 환율이 원래 이렇게 하락을 하는 거면은 사실 외국인의 투자 자금들이 이제 들어오는 경향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외국인이 국내 증시든 국내 투자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환율만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인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아침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이렇게 올라 버리면은 증시도 같이 빠지면서 환율이 이렇게 뭐 내려가면은 모르겠는데 증시는 아직 조정이 어느 정도 될랑 말랑 하고 있는데 환율만 이렇게 빠져버렸으니까 일단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너무 나이스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쭉 계속 팔기만 이제 증시에서 팔기만 했는데 일단 얘네들이 이 정도 환율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좀 비싸게 팔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면은 좀 증시에 더 악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 상황은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0월, 11월, 12월 제가 이제 계속 조심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날이 10월 20일 날이었는데 이때 제가 영상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보셨으면은 이제 위험 감지가 됐으니까 일단 제가 N자형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도 좀 봤는데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신용장고나 뭐 반대매매 흐름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바로 나타나서 조금 마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위기 대비에 대해서는 이미 아주 정확한 포인트에서 말씀 다 드렸기 때문에 특히 이때는 이제 클럽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죠. 또 올라갈 때마다 현금화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 왔을 때 이때는 뭐 사실 이제 제가 영상을 이때쯤 남겼는데 이때 말씀드린 거는 원래는 사실 이때가 이제 N자형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지연된 겁니다.
이제 그때 그런 신호들이 났어요. 제가 지금 뭐 등락비를 봤을 때 주도주가 없이 그냥 좀 지수만 반등하는 거다라고 설명을 또 드렸었고요. 계속 설명드려 왔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전저점을 다 깨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카페에 가면 전에 이제 그 적어놓은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10월 위험한 달, 뭐 그다음에 계속 단톡방에서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9월 24일 날 뭐 유튜브로 또 얼마 전에 했었고, 특히 이제 9월 달에 이때 제가 N자형 하락주의를 하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이제 그때가 이때예요. 예, 보시면은 24일이니까 예, 주의를 그 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려 왔는데, 일단 하락으로 가지 않고 조금 더 지연됐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제 꺾이는 그런 흐름상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 내려가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반대 매매와 관련해서도 일단 그래프로 일단 시각화해서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오른 상태에서 이제 일단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뭐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뭐 예상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좀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고, 아직 11월이 좀 남아 있고요. 또 12월 초반, 제 생각에는 한 12월 초반까지 좀 약세장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부터 좀 이제 반전, 추세 반전이 그때부터 12월 중반 정도부터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현인의 말씀 하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장에서 항상 불안하죠. 네, 그리고 뭐그 이유는 좀 극단적인 얘기인데, 이제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평생 모은 돈을 몰빵. 항상 이런 주식 투자하면 이런 시련을 한 번씩 겪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는데 공부를 안 하고 하니까,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고 거기다가 좀 큰 돈을 넣었다가 하락장에서 큰 시련을 맞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공부를 하자 이겁니다.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좀 어렵긴 해요. 왜냐면은 좋은 회사들은 많은데 주가가 오를 회사를 또 여기서 찾는 건 또 상당히 별개의 얘기거든요.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단기 트레이딩을 하면은 이렇게 그냥 주가 오를 만한 걸 찾아야 되는데, 전망이 있고 성장하고 좋은 회사를 그냥 중장기 이렇게 투자하면은 뭐 하락장이든 뭐든 계속 분할 매수하는 거니까, 그런 투자 방식은 또 불안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공부합시다 라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하락장에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하락장은 공부하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되고요. 또 자기 반성도 할 수 있고, 또 이번에 위험 대비 여러 요소에 많았죠.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위험 대비만 하더라도 여러 포인트에서 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뭐 대비를 안 하신 분이라도 뭐 지금 이런 기회에 다시 한번 복귀하고 다시 공부하고 이런 기회로 삼아서 다음에는 좀 좋은 투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공부합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